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면접 대비 전략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맡게 된 대전대입지원단 소속 대전고 교사 강용대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대한 면접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올해에는 작년보다 자세한 설명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보실 때 서울대 면접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서울대 면접을 꼭 보시고 다른 대학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면접을 준비할 때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 번 보신다면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서울대 지역균형, 일반전형 MMI, 연세대 활동우수형 MMI, 고려대 계열적합형 MMI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지역균형, 일반전형, 교직 인적성 MMI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의과와 의과대학을 제외하고 11월 28일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해당 부분은 모집 요강을 통해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역균형은 서류 기반으로 진행되며 사범대의 경우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이 포함됩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일정과 면접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11월 28일에 실시하며 수의학과, 의과대학을 비롯한 음악대학은 11월 29일에 실시됩니다. 의예과의 같은 경우에는 상황 제시문 기반으로 면접이 실시되며 예체능의 경우 학과별로 면접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균형은 지역균형과 유사하게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의 면접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은 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서류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평가하며 사범대의 경우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이 포함됩니다. 10분 내외로 진행이 되며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학업 및 탐구 역량, 독서 활동, 공동체 역량에 대해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용어 및 개념의 정확한 사용 여부, 그리고 꼬리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용어 및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지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과대학의 경우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및 적성과 인성을 평가합니다. 서울대의 경우 다른 대학과 달리 인문, 사회, 예술에 관한 내용이 제시문으로 자주 등장하며 면접 도중 추가 제시문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묻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 후기를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큰 뼈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첫 번째는 지원동기입니다. 면접 지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지원 동기였습니다. 과거에는 진로 희망 사유를 작성하면서 지원 동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쉬웠는데요. 최근에는 지원 동기를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학술적인 내용을 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가 이 학과를 왜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옆에 작년 아로리에 나왔던 예시입니다. 이 학생은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자신의 독서 경험을 통해 구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기부를 보면서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왜 이 학과를 선택했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지원 동기를 구체화하면 좋겠습니다. 단 어렸을 때부터 라는 말을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갈식으로 답변을 구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 및 탐구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담겨진 수많은 활동 중 아무리 간단하게 다루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따라서 각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후속 활동과 같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고 어떤 구조로 답변하는 것이 좋을지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학업 및 탐구 역량은 생활기록부 전체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의 주도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으로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작년 사례를 보면 1학년 수업에서 간단한 활동이라도 면접 질문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봅니다. 원래 3학년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하라는 말을 통상 많이 하는데 1학년 활동 역시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서 활동입니다. 서울대는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자소서가 있을 때는 2권의 책에 대한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게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책에 대해서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평가,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시겠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리더십, 봉사활동, 갈등 사례 등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만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정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면접 팁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논리체계를 정리하고 성찰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꼬리 질문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용어와 개념을 꼭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명확한 용어 및 개념 사용은 학문 공동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전문 용어를 통해 소통을 합니다. 따라서 용어와 개념을 결정적 속성, 즉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꼬리 질문에 대한 대비입니다. 꼬리 질문에 대한 대비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후속 활동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예시와 같이 첫째, 둘째라는 용어를 통해 정리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독서와 경험을 통해 연결지어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수능 이후에 자신의 모든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답변이 생각나지 않을 때 정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도 모의 면접을 연습할 때 꼭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OL에 나오는 학생들은 면접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사례에 등장한 학생 역시 질문에 곧바로 답변하지 못했지만은 생각한 시간을 요청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한 경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니 꼭 멈추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직 적성 인성 면접입니다. 지역 균형의 경우 서류 기반 면접과 함께 1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반면에 일반 전형의 경우 별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재심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교직 적성 인성 면접에서는 자신의 교육관과 학생들을 어떻게 가를 것인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교육 이슈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완벽한 영어란 무엇인가? 좋은 영어 교사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질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은 당황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2023학년도 ROLE 사례를 보면 이와 유사한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학 교과서 그동안의 탐구 활동을 토대로 자신의 교육관을 학과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 전형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과 함께 일반고 학생이 경쟁합니다. 처음에 면접 지도를 할 때 일반고 학생들이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교수님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전형은 학과별로 자리 배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 2명에 학생 1명으로 면접이 진행되며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면접관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고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과정을 교수님 보시는 경우가 있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 또한 학과별로 평가 내용, 즉 실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출문제 및 선행학습 영역평가를 통해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먼저 면접 준비 과정에서 완벽하게 답변하는 학생은 드물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면접 지도를 받고 좌절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합격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확한 제시문 분석은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제시문에서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면접 지도 초반에는 시간과 상관없이 답변의 문장 구조를 만들고 면접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익숙하게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능숙하게 되어야 제시문을 분석하고 답변하는데 한결 편합니다. 이후에 다양한 기출을 통해 문제 스타일마다 자신의 답변을 구조화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또한 면접 후기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료를 통해 자신의 답변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답변하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주장, 근거, 예상되는 반박까지 생각하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따라서는 교과서 내용, 독서활동 등 구체적인 예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고 공부했던 교과서, 참고서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전형은 주로 제시문과 관련해서 면접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학과에 따라서는 지원 동기, 독서활동, 일부 교과 세특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일부 학과에서도 있었습니다. 지역 균형에 비해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는 예상되는 반박과 관련하여 ROLE에 나온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예상되는 반박을 고려할 때 논리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사회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도 수능 국어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각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토대로 관련 용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제시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꼭 출제 범위를 확인하시고 출제 과목을 꼭 복습해야 됩니다. 매년 ROLE에서 공개하는 수기를 보면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복습해라 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출제 범위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드뭅니다. 어느 영상에서 영재고 출신 학생이 지심을 완벽하게 풀고 시간을 남겼다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학생 중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합격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어려웠다, 망했다, 틀렸는데 교수님이 힌트를 주셔서 그때 맞췄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대는 배울 것이 더 필요 없는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수님과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단, 수능 문제와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풀이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머릿속에 있는 문제를 말로 설명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좌절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어렵더라도 끝까지 고민하며 문제를 푸는 경험을 많이 한다면 합격의 길이 더 가까워집니다. 다음으로는 MMI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간호학과에서 MMI가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학과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여기에서는 간호대학만 설명하겠습니다. 간호대학은 기출이 없기 때문에 치의학과, 수의학과 대학, 의과대학을 토대로 예측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대는 평가 시간이 많을수록 제시문이 많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을 볼 때 다른 학과에 비해 제시문이 적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서울대는 인문사회 관련 제시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은 이과대학 기출문제 일부분을 토대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제시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의대 제시문을 통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의사가 갖춰야 할 덕목처럼 간호학을 전공하는데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간호학을 전공하고 싶은지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 관련 시사나 정책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학과의 경우에는 수의학 관련 제도나 정책이 출제됩니다. 간호학 역시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많은 만큼 사회 이슈에 대해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 출제되는 만큼 방향성을 알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다른 학과의 MMI 기출을 보며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학과입니다. 수의학과는 수의학과와 관련된 전공적합성,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 소양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2년간 대입 기출을 보면 수의학의 범위와 역할에 대해 기본적으로 출제되었고요. 사회 이슈 및 관련 정책에 대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또한 두 입장 중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질문과 생명과학과 관련된 그래프 및 표 해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상황 제시문을 토대로 지원자의 생각을 평가하는 제시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작년 기출인데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치 기출을 토대로 방향성을 정하고 하나하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학과입니다. 서울대 의학과는 면접 준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문사회 관련 제시문이 많이 나옵니다. 역사, 예술 등 인문학 제시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토대로 분석하고 답변하여 연습하는 연습이 가장 좋은 대비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재작년 기출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질문이 자주 나오고 의료기술에 대한 질문 역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사례를 갖고 온 것입니다. 왼쪽 보면은 생기부방 사례입니다. 한번 멈춰보고서 자세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문사회 제시문입니다.
서울대는 제목을 지어보라고 자주 요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라는 질문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두 입장이 나뉘는 제시문이 나온다면 제시문의 중요 내용을 분석하고 자신은 어떤 입장에 설 것인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예술 영역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주제, 내용,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도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학에서 기술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황제시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학교 기술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한다면 잘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표와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표와 그래프는 어떻게 자신이 대답을 할 것인지 구조화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모든 과학적 연구에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표나 그래프에서 각 변인에 대해 파악하고 그것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의학과입니다. 치의학과는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 역량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치의학과는 지원 동기, 역량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상황 제시문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본 질문과 함께 의대 MMI 기출문제를 토대로 준비를 했었고요.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치의학만의 특성에 나는 기본 질문, 표, 그리고 그래프 해석, 그리고 상황 제시문 등 의대 기출에 준하여 준비를 한다면은 합격의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면접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일정이고요. 이 내용들은 꼭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연세대의 기본적인 특징은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8분, 답변 시간이 5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면접 지도를 하면서 연세대의 면접 합격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연세대는 추가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시문 분석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답변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태블릿 녹화를 하기 때문에 연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태블릿으로 연습하는 것을 가장 권장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답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관련 영상은 연세대 입학처에 있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세대에는 제시문에 필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습용 종이에만 필기가 가능하니까 밑줄 치면서 읽는 학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제시문에 드러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니까 연세대 기본적인 제시문은 비교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각 제시문의 논리를 읽어내는 수렴적 사고, 그러니까 제시문의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시문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확장적 사고를 동시에 평가, 그러니까 가의 관점에서 다를 분석하라, 이런 요구가 많이 나옵니다. 각 문항에 대해 수험생은 자신이 이해한 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수험생이 제시된 것 이외에 전문 용어나 이론은 활용할 필요가 없도록 면접 문항을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구조화해서 답변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우수형의 출제 근거 과목입니다. 윤리, 사회, 과학, 국어 등을 토대로 출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문, 자연, 의학과 거의 공통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세대 기출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연세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교하시오, 특정 제시문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질문을 읽고 어떻게 구조화할지 미리 생각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시문의 출처에 관한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제시문에서 핵심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의 내용과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연세대를 준비할 때 내용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연세대는 제시문의 핵심 용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답변을 구조하는데 더 시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토대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시문을 재구조화하여 약간의 생각을 보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제시문입니다.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작년부터 더 유사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문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해설도 꼭 읽어보시면서 답변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이 답에 있다는 것을 제시문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는 일반 면접과 달리 대면 면접입니다. 올해에는 생기부 면접이 사라지고 제시문 기반 면접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MMI 제시문 면접 제시문입니다. 연세대가 좋아하는 그래프가 보이죠? 제시문을 읽고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끄집어내는 것은 연세대에서 매우 중요한 팁입니다. 이것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가져왔는데요. 기출문제 자료에는 없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자료에 꼭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통해 그래프 해석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2의 해설을 보면 제시문을 본다면 그 제시문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구나 라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 문제 원인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 의도입니다.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시문입니다. 서울대와 비슷하지만은 제시문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 비해서 연세대는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연세대부터 보시는 학생은 서울대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세대는 제시문 속에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재구조화하여 답변한다 하고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세대 면접 대비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일정입니다. 꼭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대의 평가 기준입니다. 서울대, 연세대는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고려대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가 보면 서울대, 연세대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제 스타일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이 평가 기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 제시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연세대, 서울대에 비해 면접에서 시간도 길고 때에 따라서는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것을 같이 준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루 이틀 정도만 조금 적응 기간을 거친다면은 고려대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 준비 영상입니다. 꼭 시청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면접지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꼭 보여줍니다. 그리고 첫 제시문 지도를 할 때 또 다시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러면 면접 실력이 더 좋아집니다.
다음은 고려대 제시문입니다. 시도 나오고 긴 글도 나오고 서울대 연세대보다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답변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답변을 하면 좋겠지만 합격생 중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범 사례처럼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시문에서 어떤 부분이 집중했어야 되는지 꼭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대 MMR입니다. 여기도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의대 MMR이죠.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연세대, 고려대도 간략하게 했는데요. 학교에서 이 대학에 대해 면접 질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한 학교를 열심히 준비한다면 다른 학교를 준비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 좌절을 합니다. 또한 두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연습을 통해 하나씩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꽃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